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관제인 보정, 그동안 이제 법원 판사의 보정을 봤는데, 관제인 보정은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이죠. 이제 판사님은 파산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만 보정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회생을 권고한다든지. 근데 이제 파산 선고가 되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은 이제 관제인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관제인은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죠. 그래서 오늘 가장 대표적인 이분은 이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파산의 어떤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에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취득했지만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거를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죠.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은 또 합법이죠. 그럼 명의신탁 재산과 채무자가 채무 초과 혹은 경제적 파탄 이후에 자신의 소유 재산을 은닉한 경우죠. 은닉한 경우는 본인 것을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배우자한테 이전해서 은닉한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제 은닉된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을 뭉쳐놨다가 배우자 명의로 이제 둔갑시키는 거죠. 취득하는 경우죠. 그런 두 가지 은닉재산하고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만 환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도 되죠. 불허가 사유를 떠나서 뭐 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은 꼼꼼하게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2022년도에 파산이 들어왔는데 1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급합니다. 장이동에, 성북구 장이동에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주택 구입 비용이 5억 원입니다. 뭐 아파트 아니면 이제 다세대 빌라 정도 되겠죠. 빌라였을 겁니다. 강북도 아파트를 그 당시에 2021년도에 5억에 사기 힘들죠. 취득록세는 646만 원이 들었습니다. 1.5% 정도 되죠. 1.3%.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으로 50만 원 들었습니다. 총 비용은 5억 696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5억 700 정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 혹시 채무자가 은닉해서 배우자 명의로 이제 취득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는지 아닌지, 자금 운영 내역을 출처를 밝혀라. 그래서 이제 봤더니 쌍문동 주택에 기존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던 걸 매도했습니다. 3억 8,596만 원에. 이걸 증빙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죠. 그래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 거기에 배우자 명의로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그게 훨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이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있었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여지죠. 그 당시에. 설사 그게 채무자가 그 당시에 도움을 줬더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주택이라는 거는 한 가구의 최대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서로 합심해서 취득을 하죠. 그때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고서 당신 명의로 사라. 아니면 같이 2분의 1씩 하든지. 그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당시에는 채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중이었고, 부채도 없을 때인데. 그 다음에 지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이제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인가 보네. 다가구 주택인가 보네요.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아마 이제 떠안았겠죠. 전세보증금을.
보증금 2, 전세 보증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 5억 7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전세 세계는 승계한 거죠. 매매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기존 주택의 매도 자금을 여기다가 다시 때려 박은 거죠. 전세 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략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죠. 대출은 주택자금의 뭐 40%, 50% 은행에서 제한을 하죠. 정부에서 금감원 LTV라 그러죠. 그래서 그 한도를 LTV 한도가 뭐 보통 40%, 60%이기 때문에 주택자금은 100%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대출 플러스 뭐 전세자금, 전세 승계 혹은 기존 주택 매도 자금 이런 식으로 이게 버무려서 소명, 입증을 잘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게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 아닌 한 혹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한 파산관제인이 건드릴 수 없다. 그게 이제 확립된 서울해생법원의 실무고 뭐 지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일률적으로 2분의 1 반영하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아무튼 뭐 서울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심층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담을. 그래서 뭐 한 사람만 갖고 긴가민가 하면은 요즘은 두세 군데, 세 군데 이상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그랬죠.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점쟁이한테 가죠. 아니 뭐 무슨 도사, 도인, 그죠? 좀 예지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되냐. 그게 꼭 반드시 뭐 그 사람이 그 예언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심하는 거죠. 신중하게 하고 뭔가 뭔가 다른 점은 없는지. 그것도 나름대로는 뭐 미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업상 아니면 뭐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도 운을 보죠. 그렇죠? 점을 보죠. 그런 것처럼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도 자신의 미래, 내 파산 법원에 냈을 때 그걸 점쟁이한테 볼 수는 없죠. 된다 안 된다. 그죠? 법률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한 3명한테 가세요. 3명. 3명한테 요즘 상담료 싸죠. 로또 같은 데 하면 뭐 2, 3만 원이면 15분 정도면 충분하죠. 파산 면책을 뭐 굳이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법률 진단표도 나눠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두세 서너 군데 돌려보면 대략 나는 면책이 되는구나. 아니 나는 면책인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걸 진단을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죠. 아무튼 하여튼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어떤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